지금 보면은 백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forward하고 backward라고 하는 게 두 개 있잖아요. forward는 앞으로 가는 거고 backward는 뒤로 가는 거예요. 프로퍼게이션은 전파된다는 거거든요. 뒤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계산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아 이게 좀 맞게 틀리는지를 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맞게 틀린지 모르겠다는 실제 데이터 비교를 해볼 거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이것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결과가 내가 그 관측치하고 가장 비슷할 때까지 난 반복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좀 뭐랄까 길어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다. 이 기술 자체가 그리고 결국은 남들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관측치를 맞추었다. 그러면은 군대에서 우리가 총을 쏠 때 나원이 군대 갔다 왔겠지만 우리가 0점 조정을 해놓고 총을 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겨냥을 하면은 맞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확신하에 다른 데가 다른 목표를 맞추면은 그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이 타겟에 떨어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0점 조정, 보정, 조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조정이 됐으면 이게 무기가 준비됐으니까 다른 데에다가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이 개와 고양이가 나온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걸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AI 기법들이 있고 머신러닝 기법들이 있지만 다 이 한 가지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에 이렇게 노테이션 예를 들어 지금 보니까 딱 이걸 보니까 그냥 바로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도 반갑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편리하니까 그림이니까 좋은 거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좀 애를 써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존중을 하면서 보자 이거죠. 결국은 지난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가중치와 편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Z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거예요. 오케이. 먼저 빨간색이 좋습니다. Z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WX의 플러스 B다라고 얘기해서 얘가 가중치라고 그랬고 얘는 편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X가 있고 Z가 있으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돼서 W가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되는 거고 B는 절편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B하고 A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최소자승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산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계산을 딱 해버리면은 딱 딸랑딸랑 가장 좋은 값이 나오지만 이거는 약간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찾는 거니까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식하지 않게 하려면 좀 그래도 뭔가 효율을 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얘들을 찾았느냐라는 거죠. W와 B 이런 가중치와 편향을 어떻게 조절을 해서 결국은 오차 여기에 있는 그 오차를 가장 최소화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게 뭐 적었으니까 한번 우리가 보면은 지금 굉장히 인공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로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서 뭐 액티베이션 펑션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레이어를 따라서 앞으로 순전파 forward propagation을 해서 내가 계산을 했는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틀리네.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조정이라는 과정을 해서 가서 역전파를 해갖고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좀 좋아졌네. 그럼 더 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데 이걸 무조건 그냥 가가지고선 처음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크면 이 W나 B를 봤을 때 차이가 크면 조정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차이가 작으면 조정을 조금씩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미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미분. 그래서 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분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미분은 잘게 자른다. 원래 뜻이잖아요. 작을 미자죠. 분은 나눌 분자. 적은 쌓는다. 더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눈다와 합한다가 미분 적분인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쓸 표현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귀찮을 정도의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어차피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제 지금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 당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ANN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스마트 물관리 공학을 애석하게도 겨울방학 때 그냥 뭐 다른 형태의 스마트를 공부를 했지만 AI 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난 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비주얼 고주얼 내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쓸 줄 아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막 쓰는 것보다 어떻게 안에서 좀 얘들이 구성이 되고 흘러가느냐를 알면 더 내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저죠, 유저. 우린 유저예요. 그래서 유저가 선택을 하면서 우리도 뭐 어떤 차를 살 때 뭐 기능이나 이런 걸 알아야지만 돈을 쓰는 거지 무조건 비싼 차 산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돈을 쓰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어떤 조그만 델타 X에 대해서, 그죠? 이 델타 X입니다. 조그만 델타 Y가 있다. C죠,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두 개의 나누기가 델타 C, 델타 X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다. 요거, 예.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그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뜻이 자체가 내가 조금 가면은 얘가 얼마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갔을 때 많이 가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기울기가 조금만 가면 이렇게 되면 아예 0이면은 컨스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미분인데 이게 이제 차원에 따라서 x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x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x3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안에서의 1차원, 2차원, 3차원에서 도형으로 다 표시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꼭 공간에 대한 수도 있고, x, y, z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t에 대한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AI의 맨 뒤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한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차원이 막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나오는 인터스텔라처럼 또 태양의 흑점을 지나가지고 전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한 다른 세계의 차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의 능력이 XYZ밖에 판별을 못하고 우리는 우리는 보이는 가시광선에 의한 것만 볼 수 있지만 실제 스펙트럼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럴 뿐입니다. 주파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기계다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고려를 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번역을 해서 주는 기술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 우리가 버튼을 누르거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델타 C, 델타 X, DCDX가 원래는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 델타 X를 진짜 무한대로 작게 했을 때 이 작은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했다는 것이 결국은 여전히 X라는 포인트에서 S의 어떤 요것이 좀 이상하게 돼 있네. 제가 지금 세이브를 했는데 얘가 지금 일단 나갔다 들어올게요. 4월 1일 거로 지금 이제 돼 있어서 옛날 거네. 내가 지금 7컬 했는데 얘가 지금 업데이트가 또 되거든요.
드라이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이브를 검사해 수정할 생각은 없고요. 다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지금 파일이 아니에요. USB 드라이브에서 찾아서 꺼내겠습니다. 저 4월 7일 오전에 수정한 여러분들 거랑 똑같은 파일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4월 1일 날도 만들고 4월 7일도 만드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 C의 1차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X의 변화, 델타 X에 대한 델타 C의 변화가 이게 기울기다라고 했고, 그 결국은 입력이라고 하는 입력값이 있을 때 출력값이 얼마나 달라지느냐가 지금 우리의 관심거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입력값이라는 건 여기 심플하게 얘기해서 X를 한 개만 얘기했지만 입력값은 X1, X2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도 얘가 하나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얘가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이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봐야 된다 뭐 그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그럼 이게 델타 C, 델타 X라는 값이 중요할 것 같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이용한다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체인 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배웠었어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라이프니츠의 노테이션이다, 라이프니츠의 표기부여라고 배우지는 않았지만 대학교 수학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아이겐 밸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좀 사람들 라플라스 뭐 이렇게 퓨어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죠. 미분, 족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화공수학이나 뭐 공업수학이나 이런 걸 다시 듣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서 공부한다 뭐 그러면 대학 가서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체인 룰, 연쇄 법칙 엮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간단해요. 보게 되면은 이 두 개를 캔슬을 해버리면, 그죠? 그냥 DC, DX는 똑같은 거죠. 그죠? 연쇄 법칙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끝.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자세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증명할 일도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게 중간중간에 막 여러 가지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걸 두 개로 잘라서 얘 따라 계산하고 얘 따라 계산해서 곱해갖고 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을 때 이 fx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이 전체를 미분을 하자 x에 대해서. 그랬을 때 답은 얘를 바깥으로 내고 여기 치수를 n-를 하고 얘를 1차 미분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많이 배웠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얘는 지금 보면은 dc dx이지만 여기에 얘가 있고 얘가 있다라는 거지. fx라는 게.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면 두 개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기는 체인 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였지만 이게 체인 룰이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이걸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 하시는 분들을 저는 이 생각하기를 랭귀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네. 컴퓨터 하시는 논리는 강하겠지. 논리는 강한데 수학에 대해서 강하진 않아요. 수학은 오히려 이제 뭐 이렇게 수치 해석적인 거 잘라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더 강한데 요 AI 쪽에서는 상당히 그것도 수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다고 보지만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더 이상 복잡한 수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건 미분이 뭐냐. 그 다음에 여기 미분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연쇄 법칙, 그걸 체인 룰이라고 하는데 연쇄 법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가 지금 오늘 강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체인을 지금 여기서 좀 복잡해서 내가 색깔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걱정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있잖아. 위에 밑에가 어쩌고 J고 KL 일단은 신경 쓰지 맙시다.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 이제 C냐 W냐 뭐 Z냐 이런 것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한 이유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에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가 한 번 간 경우도 있고 뭐 거기서 첫 번째 갔을 때 두 번째 계산하고 세 번째 계산하고 그런 것들 사실 컴퓨터는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관심 있는 게 맨 마지막에 딸랑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중간에 값이 다 바뀐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호를 다 주소를 적어 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한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만약에 x 값이 여러 개면 걔들을 또 한꺼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x에 대한 거냐. 뭐 싫으면 그냥 x, y, z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x1, x2, x3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여기서 얘가 이제 편향이죠. 바이어스고 지금 얘가 지금 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웨이트라고 했죠.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말은 기울기라는 말이에요. 슬로프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슬로프는 약간 구어적인 표현이고요. 문학적인 표현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표현인데 그레디언트 그러면은 저것이 미분을 했다 뭐 그런 수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울기. 그래서 이제 요것을 우리가 금방 얘기했지만 어떤 그 웨이트에 대해서 어떤 웨이트를 결정할 거잖아요. 그죠? 웨이트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아무 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C라고 하는 것은 결과치란 말이에요. 컨센츄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타겟 밸류가 될 수도 있는데 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인 룰을 적용해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Z라는 것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그전 슬라이드에서 봤다. 다만 근데 Z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식의 함수로 돼 있다. 아까 우리가 밑에 여기 fx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충분히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런데 그럼 얘도 각각 나름대로의 어떤 이 Z도 나름대로의 자기도 하나의 함수이기도 하고 변수이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Z 자체를 우리가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자. 미분을 해봤을 때 여기서 얘 W로 미분하게 되면 W가 변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A, W 플러스 B 같은 그런 꼴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제 Z인데 그럼 DZ, DW를 하게 되면은 요건 W에 대해서 1차 함수니까 A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요거 곱하기 1이 될 것이고 1이니까 B는 상수니까 0이 되겠지. 그죠? 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DB로 했을 때는 이거는 B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B가 아무도 없으니까 0이고 여기는 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쉽습니다. 쉽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0이 돼? 여기는 B에 대한 항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B 입장에서 상수 취급을 해버리는 거지. 빵. 난 몰라. 그러니까 B가 아무리 변해도 얘가 안 변한다는 얘기죠. B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뭐 숫자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B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B를 아무리 변해도 쟤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인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게 그러면 이게 하나가 A 값이고 1 값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이런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아래 첨자, 위에 있는 거 위 첨자라고 하죠. 서브스크립트, 슈퍼스크립트 얘기하는데
현재로선 그 서브스크립트 아래 첨자 이 첨자를 지금은 무시를 합시다.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로선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렇다면 금방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똑같이 왔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왔어요. 왔을 때 그럼 얘는 그대로 놓을 거고요. 놓을 거고 얘는 여기서 본다면 이게 여기서 A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여기 요 값이 1이기 때문에 1이 와 있습니다. 그죠? 그냥 끼워 넣기예요. 끼워 넣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좀 복잡해. 뭐가 많아. 근데 L, K 뭐 이런 J 이런 걸 일단 무시를 하게 되면 아주 심플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했어요. 조정을 했어. 조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미분을 계산했어. 그러니까 이 W에 대해서 C가 얼마나 웨이트에 대해서 C가 얼마나 변하냐라고 하는 걸 금방 그전 슬라이드를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편향에 대해서도 C가 변하는 어떤 그런 율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변화야, 변화. 지금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할 때 그 다음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 W는 W 올드의 델타 W죠. 내가 항상 그랬잖아. CT 플러스 델타 T는 CT의 델타 C. 우리는 델타 C만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통짜로 이게 좀 여기가 델타 W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건 B의 관계인데 얘는 델타 B를 계산하는 거겠지. 그렇지? 예. 그렇게 해서 델타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그럼 델타 계산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 가정을 하는 거지. 가정. 학습률이라는 게 있다. 이게 에타라는 게 있다. 에타. 학습률을 내가 보통 0에서 1 사이로 정해요. 보통 0.1로 많이 해요. 0.1로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 W에 대해서 C가 얼마나 변하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조정을 해주기로 했거든. 조정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얘가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일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런데 왜냐면 마이너스 방향이 일로 갈 거고 플러스 방향이 일로 갈 거잖아. 그 기울기가 그러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냥 그 값을 그냥 집어넣으면 너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변화가 무쌍할 수가 있고 너무 변화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잘못하면 수렴하지 않고 뭐 왔다 갔다 굉장히 뭐 발산만 할 수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줄여서 계산은 귀찮지만 좀 폭을 한 10%로 줄이자라는 뜻입니다. 난 그냥 그대로 100%를 집어넣지 않고 한 10%로 줄여서 하겠다. 20%를 줄이는데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돼. 그래서 대충 한 0.1로 정해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이 변화하는 거에다가 0.1 곱한 정도 10%만 해가지고 다시 델타 W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새로운 걸 계산하겠다. 그리고 반복하겠다. B가 하게 되면 B도 마찬가지로 반복하겠다. 두 개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 두 개 풀 때 차례차례 풀고 나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1, 2, 3, 4.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두 개 값이 비슷해집니다. 우리가 가우스 사이드를 했던 것처럼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면서 값이 비슷해지면 더 이상 조정해봤자 이 델타가 0이 돼버리면, 그죠? 0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게 우리가 두 개가 같은 값이니까 올드하고 누가 같은 게 이게 저게 우리가 정답에 도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끝났어. 알겠죠? 응? 알겠죠? 근데 디테일 계산하는 건 이제 안에서 뭐 저 가로 안에 계산하는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당장 보니까는 뭐 이거 계산하는 거 전혀 문제 아니었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예제를 좀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리하다.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는 이제 끝난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게 학습률이라고 그러는데 학습률은 뭐냐면은 어떤 그 이 경사도의 또 영향이 경사도가 얘잖아요. 얘를 좀 우리가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결정한 determine이라고 하는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만 주겠다, 20%만 주겠다. 내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1.0 하셔도 되죠. 그러면 100%다 반영하는 그런 2.5는 뻥튀기 하는 거지만 그건 이제 그런 일은 잘 없는 거고.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하나의 이제 계산 간격, 이 굉장히 중요한 에타, 학습률. 영어로는 learning rate. learning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머신 러닝에서 이 W와 B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W와 B를 조정을 해서 학습을 시켜서 얘가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 시스템은 이거야라고 이제 조정이 딱 되면은 그 다음에 딴 데가 총수사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정하는 과정, 이 이제 학습하는 과정, 그죠? 그게 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파악하는 과정에서 파악하는 어떤 속도,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갖다가 빠르게 하면 엄청 빠르게 되겠지만 좀 그래도 우리가 자세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작게 하면은 좀 그래도 계산은 더 많아지지만 어떤 나름대로 좀 조심해서 세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학습률을 하는데 이것이 계산 간격 꼴이다. 우리가 델타 C, 델타 T, 그 델타 X, 델타 T 같은 그런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그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저도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로스 펑션, 에러 펑션, 코스트 펑션 이게 뭐냐면 오차라는 뜻이에요. 오차. 맨 마지막에 관측치하고 계산치하고 둘이 맞냐 틀리냐. 그렇죠? 그래서 로스가 뭐냐, 에러가 뭐냐, 그 코스트가 뭐냐.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건 용어마다 조금씩 다른데 괜찮아요. 다 똑같아요. 에러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코스트 펑션 에러가 가장 최소한이 되면은 termination condition, termination이라 terminator 끝내준다 이런 뜻이죠. 끝나는 컨디션. 터미널은 맨 종점 이런 게 터미널이 맨 마지막 터미널 컨디션, 터미네이션 컨디션이 똑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이 만났다 아니면 만족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once the cost function is minimized 만약에 코스트 펑션이 최소화 됐다면 once라고 하는 것은 if라는 뜻으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